안녕하세요. 영지쌤입니다. 선생님, 이번 시간에 준비한 거는 교류 신호의 복소수 표현, 페이저 내용 가지고 왔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교류 신호, 특히 정연파 혹은 사인파라고 그러죠. 신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복소수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페이저라고 표현한답니다. 페이저 왜 쓰냐면 복잡한 삼각함수 연산을 복소수의 사칙 연산으로 대체하여 결국은 회로 해석을 매우 간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류 신호의 복소수 표현 페이저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지금부터 배경 지식을 좀 함께 살펴볼게요. 여러분 순식값 기억하시죠? 교류 신호는 가장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인파, 정연파를 쓰니까 여기 V라고 하고 T라고 하면 어떤 일정한 시각에서의 전압값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요때 순식값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렇게 시각 t에서의 전압의 순식값으로 해서 요렇게 t에 대한 함수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때는 이 t 시각일 때는 이 점의 값이 얼마구나. vm sin 오메가 t 더하기 세타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조금 더 할까요? 이거 다 했던 거야. 앞에 영상에서. 이거 뭐라고 부릅니까? vm 이거? 뭐긴 뭐야. 최대값이지. 최대값. 그죠? 오메가는 요거. 각주파수. 이거 어떻게 써요? 2파이 F랑 똑같죠, 그죠? 세타는 뭐예요? 위상이었죠, 그죠? 위상. 이거 선생님이 그 했던 것 같아. 위상이 뭐였냐면, 상대적인 위치. 다시 한번. 상대적인 위치. 그래서, 위상이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선생님이 지난 영상에서 교류 기본회로 설명드릴 때, 요 내용 다 설명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앞에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VM은 전압의 최대값이고요. 오메가는 2파이F 각주파수고 세타는 초기 위상값 혹은 라디언 또는 디그리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라디언 표시를 하죠. 그죠? 선생님이 그때 호도법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소수 표현의 기본 논리는 뭐냐면 페이저는 순식값에 시간함수인 사인 오메가 t 부분을 제외하고 최대값하고 위상각만을 이용해서 복수평면의 벡터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이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값을 표현할 때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얘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어떻게? 아이고 늘어나라. 죄송합니다. 늘어나라. 얘가 크기죠? 얘가 위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부터 어떤 선이 있으면 이게 크기일 거고요. 아이고. 이게 크기일 거고요. 여기가 벌어진 정도가 세타값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렇게 벡터로 표현하는 게 페이저인데 어떻게 이게 나오는 건지 볼게요. 뭐 주말인데 가족들하고 내일 좀 단풍 보러 가려고요. 여러분들도 점점 이제 요즘에 날씨가 여름하고 겨울밖에 없는 것 같잖아요. 봄하고 가을이 점점 귀해집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분들하고 꼭 자연이 주는 선물 꼭 즐기세요. 단풍 보러 가십시오. 사람은 자연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선생님도 이따가 오늘 내일 해서 가족들하고 저는 마곡사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충청 지역이어서 마곡사 가서 우리 가족들하고 단풍 보러 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꼭 가세요. 베이저는 보통 시료값을 크기로 나타내고요. 시료값 어떻게 구했지? 이거는 알아야 돼요. 봐봐. 이거는 해로하는 사람들이냐면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죠? 최대값이 여기죠. 진폭의 맨 꼭대기점. 이거 VM일 거고요. 시료값 어떻게 써? 이거 기억나시죠? 루트, 민, 스퀘어. 그래서 요거 RM이 씁니다. 요거 시료값이었죠, 그죠? 이거 어떻게 구했어? 최대값을 이렇게 루트 2로 나눴습니다, 그죠? 이거 하는 김에 하나 더 할까요? 평균값 어떻게 구했나? 정연파에서 파이분의 2 VM이 했나요, 그죠? 요거는 공학하는 사람들이면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크기값은 뭐로 표현하는데 얘는 뭐로 표현하는데 루트 2분의 VM 여기다가 시료값 갖다 오고요. 세타는 이거 쓰면 되는 거야. 요 세타. 요 세타 쓸 거라서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 보시면 그래서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V는 시료값이며 최대값 Vn과 관계는 이건 우리 다 아는 내용이고 그래서 페이저 표현 이렇게 한답니다. V는 크기하고 이렇게 위상 여기다가 아이고 한글 써야겠다. 이렇게 위상을 쓰는데 크기 어떻게 쓴다고? 크기는 루트 2분의 Vm 시료값 쓰고요. 요거는 세타는 최초 위상값 씁니다. 그래서 복소수 표현 형식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페이저는 주로 두 가지 복소수 형식을 표현되며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환하여 사용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표현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게 극자표 형식, 그죠? 근데 극자표 형식 언제 쓰냐면 주구장창 쓰는 게 아니고 어떤 계산할 때 곱셈이나 나눗셈 계산할 때는 요게 용이하죠. 왜냐면 크기하고 각도를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극자표 형식을 이렇게 직각자표로 바꿀 수 있죠, 그죠? 직각자표 형식은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A 더하기 JB. 그래서 이거 언제 쓰냐면 덧셈, 뺄셈 계산할 때 용이하죠, 그죠? 요건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 그려서 많이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죠? A, B, C 있으면 요 세트했을 때 요거 크기 구하고 뭐 크기는 이렇게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구했었고 세타는 이렇게 아크탄젠트 구해서 실수부분의 허수부 이렇게 구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했었는데 요렇게 하는 것도 번거로우니까 더 쉬운 걸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네. 요렇게 오일러 기반 공식으로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일러 공식 들어봤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렇게 크기하고 위상이 있으면 요거 요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좀 나타낼게요. 여러분들 요거는 기억하시죠? 원래는 이거 이렇게 썼어. 예를 들어서 그냥 한 번 더 할까 이거?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요렇게 실수축이 있고 허수축이 있으면 여러분들 원래 허수는 수학에서는 i로 쓰잖아요. 그런데 공학에서는 허수기 i로 안 씁니다. 왜? 이거 꼭 뭐 같잖아. 이거 꼭 전류 나타내는 거 같잖아. 그래서 공학에서는 허수기 i로 안 쓰고 j로 씁니다. 그래서 허수축, 실수축과 허수축이 있을 때 이렇게 a하고 b가 있으면 c가 있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요 길이랑 요 위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구했었어? 이렇게 구했잖아. 크기 어떻게 구했어? 크기는 이렇게 실수하고 허수 이렇게 루트셔서 구했었고요. 세타 어떻게 구했어? 아크탄젠트 실수 부분의 허수부. 그래서 요렇게 구했대요. 쉽게 말하면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요렇게 아크탄젠트 요렇게 구하는 건데 이것도 복잡하다 이거야. 그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자. 그래서 머리 이용해서 오일러 공식 기반으로 해서 요렇게 바꿀 수가 있대 얘들아. 예. 그래서 v 크기하고 위상이 주어지면 얘는 그대로 오고, 예. 요 세타는 요렇게 바뀌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전개한 거죠, 그죠? 그래서 v 코사인 세타 더하기 j 이거니까 결국은 얘를 요렇게 쓸 수 있잖아요. 요렇게 극좌표를 이렇게 직각좌표로 바꿀 수 있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오일러 공식에 기반하는 겁니다. 이거 볼게요. 이건 너무 중요하죠, 그죠? 사람 이름이에요. 오일러 공식은 수학자 레온하르트 오일러의 이름이 붙은 공식으로 복소 지수 함수를 삼각함수로 복소 지수 함수를 이렇게 삼각함수로 나타내는 가장 근본적이고 아름다운 관계식 중에 하나랍니다. 전기 및 전자공학에서 교류 신호를 복소수로 표현하고 계산할 때 핵심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바뀌는 거지? 오일러 공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 그거 좀 설명드릴게요. 이거 모르는 친구들 되게 많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겼대요. 이 IX는 코사인 X 더하기 I 사인 X가 표현한답니다. 이거 좀 볼게요. 이거는 뭐 이가 자연상승 다 할 거고 I는 허수단인데 전기전자 공학에서는 전류 I와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주로 J 사용합니다. X는 각도일 거고요. 선생님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건데 우선 설명부터 먼저 드릴게요. 어떤 의미냐면 이 공식 지금 이거예요, 그죠? 이 IX는 코사인 X 더하기 I 사인 X. 그냥 우리 선생님 이거 공학거로 합시다. J로 합시다. 헷갈리니까. 이거는 공학하는 사람들이면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보세요.
복소평면에서 단위원, 반지름이 1인 원이죠, 그죠? 위에 한 점을 나타내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 지금 단위원이죠, 그죠? 반지름이 다 1이잖아. 여기 어떤 한 점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한다고. 여기 한 점, 왜 그러니? 여기 한 점을 표현할 때 어떻게 같이 표현하냐면 이 한 점 표현할 때는 코사인 x만큼 갔다가 이렇게 사인 세타만큼 올라간 게 바로 요 점이잖아요, 그죠? 그걸로 지금 공식화한 게 오일러 공식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x는 말 그대로 실수보고요. 요거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 x축 일반적으로 실수축이죠, 그죠? 그리고 y축이 허수축입니다. 그리고 i 사인 x는 복수의 허수부, 세로축 좌표. 이 ix는 크기가 1이고 단위원, 양의 실수축과 이루는 각도 x 라디언의 복소수 배투래요. 그래서 자연상수 2를 밑으로 하고 허수가 포함된 지수함수 얘는 복소 평면에서 회전을 나타내며 그 크기는 항상 1을 보여줍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요 그림 보시면 돼요. 그거 오일러 공식은 그냥 너무 중요한 거니까 머리에 박으세요. 뭐냐면 이 단위원에서 어떤 한 점을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단위원 1이죠? 자, 그럼 얘도 지금 반지점이니까 1이잖아요. 코사인 세타 어떻게 돼요? 빗변분의 밑변이죠? 선생님이 얘 그냥 A로 표현할게요. A로 표현하고 얘 선생님 B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사인 세타 빗변분의 밑변이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 A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코사인 세타죠? B는 사인 세타네, 그지? 그러면 이 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원점에서부터 벡터 표시하면 x축만큼 갔다가 이렇게 y축만큼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점은 뭐냐면 코사인 세타만큼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허수축으로 사인 세타만큼 올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안 어렵죠, 그죠? 쉽지 뭐.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일반적으로는 지금 세팅이 단위원 1인 거예요. 근데 요거를 조금 확장하면 만약에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이건 어려운 거 없죠, 그죠? 그럼 만약에 이거 어떻게 되겠어? 어, 이렇게 생긴 놈이 코사인 세타 더하기 j 사인 세타라고 하면 a는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돼요? 여기다 그냥 a만 곱한 걸 거 아니에요. 그죠? 분배하면 어떻게 되고? 분배하면 a 코사인 세타 a 아이고 이렇게 합시다. j a 사인 세타죠, 그죠? 그러니까 단위원이 1이 아니고 a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얘 표현하면 어떻게 돼? 크기는 얘 반지름이니까 a일 거고 세타네, 그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a의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반지름이 단위원이 아니고 지금 반지름이 a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표시할 수 있다고? 크기는 빗변 크기 나타내는 거니까 a 오는 거고 세타 오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요거 오일러 공식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a는 그대로 가면 되고 이 j 세타가 이렇게 바뀌죠, 그죠? 그래서 요거 분배하면 a 코사인 세타 허수고 묶으면 a 사인 세타죠, 그죠? 그래서 요 실수부를 a로 표시하고요. 이 실수부를 b로 표현해서 요렇게 표현합니다, 그 소리.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소리야. 이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j 세타인데 요거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다고? 지금 반지름이 A1에서 한 점을 표시하는데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크기가 있고 벌어진 각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얘는 또 한번 바로 그냥 우리가 이거 막 아까처럼 어디 있어? 이거로 이제 복잡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요 소리죠. 음. A는 크기 그대로 오고 얘 어떻게 된다고? 코사인 세타 더하기 j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더라. 뭐 기반으로 해서 오일러 공식으로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요렇게 1번, 2번, 3번을 여러분들 회로 해석할 때 편하게끔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편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뭐 연습되면 어렵지도 않습니다. 안 어렵죠, 그죠? 요거 바로 연습해 볼까요? 봅시다. 이렇게 생긴 애 있대요. 이렇게 생긴 애를 뭐래요? 복소수의 극좌표 형식을 표현하래요. 그러면 극좌표 형식이니까 이거잖아.
크기가 있고 위상만 있으면 되죠. 그죠? 그런데 얘 크기는 어떻게 표시하면 돼? 얘 무조건 무슨 값? 시료값. 얘는 세타니까 요거 쓰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얘 뭐야? 사인 앞에 있는 16뒤에 얘 누구예요? 얘 지금 최대값이죠? 그러면 최대값 어떻게, 시료값 어떻게 구한다고? 루트 2를 이렇게 최대값으로 나눠줄 거예요. 그럼 얘가 크기죠? 그럼 끝났네, 뭐. 그 다음에 세타 값은 얼마야? 3분의 파이네요. 맞아? 그럼 이거 표시하면 어떻게 돼? 극좌표 표시하면 어떻게 돼? 10, 3분의 파이. 쉽죠? 이렇게 봅시다. 그 다음에 이동합니다. 얘를 복소수로 표현하래요. 얘를 복소수로 표현하니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얘를 직각좌표로 한번 표현해보라 그 소리인 것 같아요. 그럼 우선 얘 먼저 페이지를 바꿉니다. 그러면 최대값 뭐로 바꾸자? 시료값으로 바꾸자. 루트 2분의 100 루트 2. 그럼 100이네요. 그 다음에 세타 값은 얼마예요? 3분의 파인가요? 맞죠? 그럼 얘 페이지로 표시하면 어떻게 돼? 100 3분의 파인가요? 요거 이제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는 어떻게 돼? 100 가로 열고 코사인 3분의 파이 더하기 j의 사인 3분의 파인가요? 그죠? 자, 요거 좀 더 쉽게 합시다. 이거 라디안 도로 바꾸면 어떻게 돼? 파이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돼요? 180도 집어넣을게요. 그럼 3분의 180이니까 60도죠, 그죠? 그 다음에 j의 사인 60도죠, 그죠? 코사인 60도 얼마? 2분의 1 더하기 사인 60도 얼마? 2분의 루트 3. 계산하니까 얼마입니까, 이거? 50 더하기 j 50 루트 3이네. 그래서 얘를 복소수 표현하면 어떻게 돼? 50 더하기 j 50 루트 3. 안 어렵죠? 너무 쉽지 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 핵심은 요건 것 같아. 어디 갔니? 어디 갔니? 다 지울게요. 봅시다. 그래서 요렇게 생긴 극좌표를 요렇게 직각좌표로 바꿀 수가 있는데, 요렇게 생긴 직각좌표 혹은 복소수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원리는 뭐라고요? 오일러 공식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답니다. 쉽죠 뭐.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연산할 때 사칙 연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학하는 사람들, 교류 신호를 해석하는 사람들한테 페이저로 표현하고 이렇게 극좌표로 표현하고 직각좌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수학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 연산 하는 것처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예, 요거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선생님은 또 다음 시간에 또 전공 문제 풀이로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죠. 영재쌤이었습니다.